미래 시대에 맞는 신사고는 어떤 것인지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부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현식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맞다고 했는데 늦게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뒤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탁월한 권위자분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할 얘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대한 또 4차 산업이 어떤 융합을 이루고 어떤 환상사회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발자대분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알파고 얘기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파고가 우리나라에 큰 화두와 이슈를 던져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기업에 갔을 때 기업 화장실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조은영 구단의 제자인데요. 1989년에 조은영 구단이 전 세계 바둑 세계를 제패했을 때 이창호 구단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 꿈은 뭐냐 하면 내가 스승을 뛰어넘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 스승을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라는 새로운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창호 구단이 실제로 조은영 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들을 뛰어넘는 전 세계의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그 기업에서 그 메시지를 본 다음에 제가 속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렵고 뭐 흑수저다 아니면 이민을 가야 된다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창호 구단처럼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이 애매한 타이밍에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을 꾸면 될까요? 그 꿈에 맞게 노력하면 될까요? 사실은 뭔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 내면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다. 우리가 노력을 안 했던가? 우리가 꿈이 없었던가?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가져야 될 스펙에 불과하다. 노력을 얼마나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앞으로 모든 세대들이 가져야만 하는 기본 스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노력의 의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력 자체가 가치 판단의 중요한 결정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G20 국가에 들어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G20 국가가 뭡니까? 제가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G20 국가라는 것은 전 세계 글로벌 탑 20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탑 20에 들어간다면 20위권에 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노력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만큼의 이상의 노력을 할까요? 여러분이 속으로 대화하시는 것처럼 글로벌 탑 20이라면 우리나라 못지않은 노력을 다 합니다. 거기서 노력하지 않으면 G20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력은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저성장 국가, 개발도상 국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27,000불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G20 국가와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G20 국가는 모든 나라들이 다 노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앞으로 살아갈 지금 이후의 시대가, 미래가 근본적으로 환경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방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주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갈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겁니다.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의 기반이었던 모든 것들이 뒤집혀져서 새로운 4차 산업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차의 끝물과 4차의 시작점이 겹치는 그 상황에, 안개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진입했습니다. 그 환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4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4차 뒤에 붙는 혁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혁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그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습니다. 주거의 방식, 선택의 방식, 노래의 방식, 문화의 방식, 먹는 방식, 있는 방식, 모든 결정의 방식 전부 다 바꿔놓는 게 혁명입니다. 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주목하며 4차 산업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것들이 모든 방식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산업의 패턴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폭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주목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가장 기존에 있는 근본적인 힘이 뭘까요? 그 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힘이 바로 이 앞에 탁월한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종합해보면 생산수단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혁명이 되는 이유는 생산수단이 전부 다 바뀝니다. 모든 생산의 방식이 다 바뀝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를 얻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주목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지 못하면 더 나은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부도 없습니다. 더 나은 생산도 없습니다. 더 나은 잉여도 없습니다. 생산수단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누어지는 기본 기술이 될 겁니다. 이때까지 살펴봤던 인공지능, 로봇, 드론, 3D 프린터, 나노, 우주항공 모든 산업들은 모든 개인들이 쉽게 손에 쥐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생산수단은 2020년, 25년 이후에 한계 제로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한계 제로, 비용 제로 사회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술들을 탁월하게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죠. 가장 쉬운 애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초기 슈퍼컴퓨터 중에 하나였던 ENIAC에 비하면 수천 배 기술이 발전한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제로 비용에 맞먹는 비용만 지불하고 그 슈퍼컴퓨터를 손에 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기술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이 벌어지느냐? 간단합니다. 그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생각을 결합해서 내 아이디어를, 내 통찰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저 사회 안에서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자되는 크리에이티브, 통찰력, 생각,
그 깊이와 무게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사철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이루는 승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연결하고 참여하고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이 없다면 연결하지 못하고 참여할 수 없고 공유할 수 없는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앞에 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현실로 끄집어낼 수 있는 탁월한 통찰과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지난 50년 동안은 한국 사회가 이 생각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차, 화, 정, 조선, 건설, 금융, IT, 전자부품 산업은 제조업을 통해서 부를 얻었던 시대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27,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제조업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조업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27,000불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27,000불만을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3만 불, 3만 5천 불, 4만 불, 4만 5천 불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을 바탕으로 두고 그 기술을 꺼내어 사용해서 생각을 얹어, 아이디어를 얹어, 통찰을 얹어 현실로 이루어내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부는 재편될 것입니다. 미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편의 시대입니다. 부가 재편되어지고 교육이 재편되어지고 생각이 재편되어지고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재편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환상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회에 초입에 있습니다. 문제는 3차와 4차의 그 중간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흐릿한 이 시점에 선뜻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각의 가치가 부의 가치입니다. 미래에는 생각의 정도에 따라 미래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각과 통찰을 위해선 많은 인풋이 필요합니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무엇이었으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변화될 사회와 기술과 환경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내 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현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 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치 구조 정보들을, 흐름들을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풋의 양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풋의 깊이에 따라서 아웃풋의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패턴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 패턴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신산업의 패턴은 무엇이고 돈의 흐름의 패턴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통찰력은 다른 사람과 질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질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 욕구, 결핍을 간파하는 능력.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개인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비즈니스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구조 흐름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문제와 욕구와 결핍을 찾아내는 순간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보다 낮게 성취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